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68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6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4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5월 계묘일이 되겠고 일진은 계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계수일간이 되겠고 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계수 어떻게 사주를 분석하고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계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목화토금수라고 하죠.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해서 상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생 화죠. 그 다음에 화생 토가 되어 있고요. 토생 금이 되어 있고요. 금생 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 이렇게 상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화 목금 토라고 해서 수극화, 그죠? 금극목이죠. 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배열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상생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수화 목금토라기보다는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순서에 따라서 간목, 을목의 천간 순서가 간목, 을목, 병화, 그 다음에 정화, 그 다음에 토가 있죠. 무토, 기토, 그 다음에 경금, 신금, 그 다음에 임수, 계소 이렇게 천간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상생의 원칙에 따라 천간이 배열되어 있고, 오늘 이 계수라고 하는 것 마지막 10번째 천간이 된다. 그리고 오행으로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수가 되겠습니다. 물이죠. 물상으로 봐서는 물이면서 기운으로 봤을 때는 차가운 냉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차가운 냉기의 뜸 한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절로는 당연히 겨울이 될 것이고요. 자, 갑을목, 얘는 어떤 계절? 얘네는 봄, 병정화는 여름, 그 다음에 무기토를 일단 넘어가시고요. 경신금은 가을, 그 다음에 임계수는 겨울인데, 무토기 또 토라고 하는 계절은 환절기예요. 환절기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지할 때 보면 진술충미가 바로 환절기가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의미하게 되고, 방향은 북쪽 방향, 그 다음에 색깔은 흑색이 되겠죠. 흑색. 주관하시는 검을 현자, 그래서 현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는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오행으로는 이렇게 수에 대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죠. 음수. 그래서 음수 이렇게 음양을 구분해야지만 계수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똑같은 오행이 수이기 때문에 뭐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임수하고 계수의 차이는 어디 있다? 임수는 양수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별거 아닌 것 같죠. 음양의 차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수에 대한 성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크고 넓고 깊은 개념의 방대한 수라고 하면,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얕은, 그 다음에 아주 소량의 작은 물, 이렇게 볼 수 있죠. 음양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물상으로 표현합니다. 바다 같은 개념 또는 강호수 같은 이런 방대한 개념의 수를 임수라고 보는 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의 표현을 많이 하죠. 우로수.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거라든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거, 깊은 산수, 옹달생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정화수, 이렇게 그 다음에 캐톨릭에서는 성수 같은 개념. 자, 계수 이렇게 들어오면 음용수가 되고요, 옹달샘이 되고요, 정화수가 되고,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성수.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이 글자들 있죠. 이슬부터 시작해서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공통점. 물인데요. 당연히 물이죠. 하지만 이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맑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청징함. 자, 이슬이 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슬이 같지 않죠. 그거는 뭐 흙탕물이죠. 흙탕물. 사람이 먹는 물이 더러워요. 안 되겠죠. 옹달샘이 진흙탕이 되어 있습니다. 더럽죠. 정화수 있잖아요.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쓰는 물이죠.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쓰는 성수가 더러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생명이다라고 본다고 하면, 임수 같은 거는 임수의 특징은 충분지서, 물이 왕하게 되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는 신왕하게 되면 무토와 병화를 위주로 용신을 취용한다라고 했고요. 개수는 왕하더라도 범람할 우려가 없으니 반드시 이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개수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이 맑으면 탁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왕하면 간목과 병화를 아울러 쓰게 된다. 자, 공통점은 임수도 뭘 씁니까? 병화를 쓰죠. 신왕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개수도 신왕한 경우에는 병화를 같이 쓰게 됩니다. 단 무토를 쓸 것이냐 간목을 쓸 것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공통적으로 병화를 쓰는 이유는 뭐다? 수가 왕해지는 것은 개수, 음수인 개수이든 양수인 임수이든 수라고 하는 것은 한기, 냉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한기가 발생하고, 한기가 발생하면 물이 얼게 되죠. 그럼 물은 얼지 않아야 물로서 용도가 있죠. 얼지 않아야 사람이 마실 수도 있고 동물이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지 않아야 나무라든가 풀이 물을 빨아들여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물이 얼게 되면 사람이 그 물을 먹지 못하죠. 강이 땡땡땡땡 얼어 있으면 겨울에 토끼라든가 이런 동물들이 그 물을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이 얼게 되면 나무도 물이 얼게 되면, 수가 얼게 되면 나무도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가 왕해지면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나 양화인 병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개수일간이라든가 임술간이 신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생수해서 수의 근원을 마련해 주는, 수의 수원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것 없겠고요. 다음으로 개수가 태어난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월령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네 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월지가 됩니다. 왜냐?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나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계절 추나추동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다?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요.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온도가 18도에서 대략 한 27도 정도, 27도, 한 25도 정도가 크게 덥지도 않고 크게 춥지도 않고 사람이 살기 아주 적합한 온도라고 하고요. 영하로 떨어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4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도 동물도 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 되게 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 또 글자 8글자를 위아래로 4줄, 4주 8자로 쌓아놔서 글자 8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글자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그림같이 보여집니다. 개수가 5월에 태어나는 어떤 그림일까? 그냥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서 이 글자를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지만 이것이 물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매직아이 매직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한참 뚫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이 떠오르죠.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는 그냥 글자 개수가 뭐고 오화가 뭐고 너무 어렵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몇 달 조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이 마치 매직아이처럼 그림으로 연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직아이도 있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답답해 죽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은 다 보고 깔깔깔깔 웃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어떤 야한 그림을 그려 놓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깔깔 웃는데 안 보이는 사람은 되게 답답하죠. 그래서 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결국 하다 보면 한번 보이거든요. 한번 딱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매직아이는 모든 걸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 명리학도 처음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포기하면 영원히 못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직아이다 생각하고 명리 공부
어렵게 하지 마시고, 공부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다? 잘 고수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맨날 그 똑같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일 반복을 하는 것이고, 듣다 보면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외워지고, 듣다 보면 고수가, 나도 모르게 고수가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계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세와 그 계절 안에는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주가 되기 위해서는 저 왕세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지만 좋은 사주,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자, 지금은 이제 5월입니다. 5월 숫자, 아라비아 숫자 5가 아니라 지지에서 자축미진사 오미할 때 5월이 되겠고요. 절기로는 망종과 하지, 몽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망종이 되어야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오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월 1일, 일이 아니라 전립이 되어야지만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5월은 4, 5, 미월과 함께 계절은 여름이 되죠. 염상절이라고 합니다. 염상절 또는 염천지절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해자추월 할 때는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4, 5, 미월은 염상절, 염천지절로서 화토가 굉장히 세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화가 강해지게 되면 토도 같이 강해진다. 화토, 동궁해서 화토가 모두 세력을 얻고, 매우 어떤 국세, 조열한 국세,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조자에다가 뜨거울 열자죠. 마르고 뜨겁다. 어떻게? 사하라 사막처럼 마르고 뜨거운 그런 월이 바로 4월, 5월, 미월이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 오행어로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뜻하는 것이고, 기운으로는 차가운 냉기. 그래서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에어컨이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이치죠. 사람이 너무 뜨거우면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가 없겠죠. 사람은 열사병 걸릴 거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고사해서 죽죠. 적정하게 냉기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고, 물이 있어서 사람이 물을 먹어야 되고, 동물이 물을 먹어야 되고, 식물도 물을 빨아들여야지만 고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뜨뜻한 물보다는 시원한 얼음을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일간이 수가 없다. 그 사주는 어떤 사주? 북이 영화를 누리는 사주가 아니라 빈천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일간, 어떤 일간? 개수 일간입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죠. 음수이면서 큰 물이에요, 작은 물이에요.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 강호수 하지만 이 개수는 작은 물이죠. 그죠? 옹달샘이라든가 작은 예를 들면은 컵 안에 있는 물 같은 그런 개념이죠. 작은 물이기 때문에 뜨거운 화가 있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간다. 고갈되죠. 고갈. 그래서 5월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금방 개수가 고갈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5월의 개수는 반드시 개수의 근원을 마련해 준다.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 인성인 금을 얻어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땅속에서 용천수라고 하죠. 계속 물이 뿜어져 올라와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불절이라고 해서 물이 끓이지 않고 계속 흘러야지만 개수는 탁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개수가 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다. 이거는 뭐 정인이네 편인네 이거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일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좋으네 내가 좋으네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정인이 필요하네 편인이 필요하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굉장히 화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는 것이 오히려 뜨거운 열기를 좀, 신금은 금방 녹아버릴 수 있겠지만 경금은 그걸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죠.
극한 훈련을 받는데 남자가 그래도 좀 더 버티지 않겠습니까? 여자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5월에 저 뜨거운 열기를 신금보다는 그래도 경금이 그나마 좀 잘 버틸 수 있는데, 경금이 없다고 해서 신금 못 쓰는 날 그렇지 않습니다. 신금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자, 5월에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을 갖다 억압하죠. 화, 극, 금 해서 금을 갖다 억압하게 되면 금이 술을 생하기가 원활해질까요? 아니면 생하기가 어려울까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옆에 있는 내 애기한테 밥을 해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견 또는 겁재인 수가 있어서 화를 갖다가 절제시켜주고 통제시켜 주어야지만 금이 능히 마음 편하게 술을 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개수는 인성인 금을 먼저 얻어서 개수의 근원을 발현하고요. 다음으로 비견겁지로서 화를 통제시켜 줄 수만 있다고 하면 보다 상상지명에 아주 좋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의 특성,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원령의 특성,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을 살펴본다. 간단히 살펴보면 되고요. 너무 격국에 몰입돼 가지고 공부의 반 이상을 격국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명리 실력은 늘지 않고 쓸데없는 불필요한 이론만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게 되면은 명리가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냥 제가 하는 정도까지만 딱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수가 5월에 태어났는데 격국은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의 짜임을 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한자 한자를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8글자를 크게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는 오화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그래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대 음이 되는 것이죠. 수가 화를 극하는 관계, 내가 월지에는 화를 극하는 거죠. 아극자라고 하죠. 아자,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 아극자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죠.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정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 음이 되거나 또는 양대 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얘는 편제가 되는 것이니 편제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정제가 좋네, 편제가 좋네, 이런 것도 물론 뭐 정제는 월급 같은 개념이라 안정적이고 사람이 꼼꼼하고 세심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편제는 편협한 재물이라고 해서 일확천금과 같고 떼돈을 벌 수 있고 해서 뭐 이것도 좋게 보는데, 재성 자체는 어차피 재물이니까 정제든 편제든 뭐 일단은 재물의 근원이니까 좋게 보지만은 이것도 뭐냐,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지만 나의 재물인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물은 뭐야, 다 빚을 지는 거죠. 빚.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5월은 재성인 화가 제왕지로서 무지무지왕하지만 일간 개수는 매우 신약하죠. 그래서 오늘은 신약 제왕한 사주 또는 제다 신약한 제다 신약한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한 개수가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자칫 잘못 사주 전체가 제다 신약으로 굳어져 버리면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빚을 많이 지게 되고 재성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다.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고, 오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있습니다. 병화는 있어도 안 쓴다. 그 다음에 병화, 기토, 정화가 있죠. 이때 쓸 수 있는 것, 기토, 정화를 쓸 수 있고, 병화는 있어도 없다. 모르는 척 쌩까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오 중에 있는 기토가 도출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음수인 개수가 음토인 기토 보게 되면 저거는 편관이 되겠죠. 편관격 또는 칠살격이 되는데 5월은 재성이 왕한데 그 재성만 왕한 것이 아니라 관성인 화토가 모두 왕하게 되니 이거는 어떤 사주? 제살태왕한 사주, 제다신약에다가 제살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다신약에다가 뭘 더한다? 살중신경을 더한 것이 제살태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도랑치고 가지 잡는 게 아니고, 그쵸, 그렇죠.
진퇴양난 사면초가 뒤로 넘어지고 코 깨지고 국 엎었는데 살 뒤고 막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살태양하면 제다신약과 상추용신경을 두루두루 겸비한 사주가 되는 것이니 천간으로 기토 투출하는 것도 좋지 못하고요. 무토 투출하는 것도 좋지 못합니다. 선생님, 무토 정관인데 안 좋을까요? 지금 개수 자체가 너무너무 약한데 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토라고 왕토가 개수를 갖다가 뭐 어떻게 시키기 때문에 매몰시키기 때문에 개수가 말라버리죠.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겠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약한데 관이 왕하게 되면 이 관성으로 인해서 내가 해를 받게 되니 남편으로 인해서, 남자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경우를 당했기 때 재미로 남자 하나 만났는데 데이트 폭력 당하거나 이런 경우, 이건 무서운 경우가 되게 많죠. 이런 경우가 그런 거를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라서 5월의 개수는 절대 뭐다 무토기토가 투출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개수를 생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서 이 재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지만 저 재물은 나의 재물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건데, 월간에 무토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게 합해가지고 뭐가 된다? 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묶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일지에 묘목이 있어서 개묘일주가 되죠. 연지에도 묘목이 있어서 묘가 두 개가 있죠. 묘는 개수기는 물론 식신인데 수생 목하죠. 수가 목을 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너무 약한데 목이 있으면 개수가 더욱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저 목은 화를 화에서 화를 생하게 할 것이고, 화는 다시 토를 생하고 해서 개수가 고갈될 것입니다. 또 연간에 비견 개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거 무토 하나를 두고 두 개가 합을 하죠. 이건 투합이라고 합니다. 투합이라고 해서 이것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 두 개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다 없다, 뿌리가 전무하기 때문에 반드시 생시에서는 인성을 얻거나 비견겁제에 금수를 얻어야지만 개수가 존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개수가 됐던 연간의 개수가 됐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개수가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었지만은 임자시가 돼서 자수를 얻게 되면 개수가 뿌리를 얻게 되겠고, 임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개수가 약하지는 않겠지만은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이 있게 되면 토의 기운을 설해서 개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개해시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지에서 해수를 보고 개수 투출해서 이거 개수 3개의 지지에 해수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수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월령도 이렇고요, 일지도 이렇고 그다음에 연지도 이렇기 때문에 이거 수가 굉장히 왕하게 보는 것은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해묘 한목해서 해수의 기운이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수가 4개를 하더라도 이거 수가 굉장히 약한 것이다, 이렇게 봐서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갑인시, 을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자, 일간 개수 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화토가 왕한 상태에서 간목이 토를 재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은 이렇게 수기가 부족하면 간목은 화를 생할 뿌리죠. 그 다음에 목은 일간의 그 기운마저도 쪽 빨아서 개수를 말려버리게 되니,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기진맥진이라 하죠. 기가 다 하고 맥도 다 하게 되면 사람이 허해지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을묘시도 갑인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겠다.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은 진토라고 하는 습토를 하나 얻었지만은 역시나 5월에 병화 무토 투출되어 있고요, 묘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일간 개수가 진이 하나 통근 간단히 했다고 해서 이게 왕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나 대운 자체가 남자로 이런 정사병진, 을묘, 갑인 내용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미대운 이후부터는 이렇게 경신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기미대운 때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진토가 습토라 하더라도 이거를 선뜻 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요. 정사, 무오, 기미 시는 절대적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단명할 수도 있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정사무기미시는 어떻다? 버린다. 그 다음에 경신시가 오늘 봤을 때는 임자시, 계시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중에서는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토의 기운을설해서 수를 생하게 되고 신금은 일간 개수가 통금까지 할 수 있는 생시가 가장 합리적인 생시가 될 것이고요. 신유시는 좋을 것 같지만 이거 묘유충하게 되면 묘목 상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깨지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더욱더 좋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경신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분만해서 낳게 되면 임자시, 계시 정도는 제가 어떻게 뭐 나쁘게는 안 보겠지만은 특히나 이 갑인, 을묘, 정사무기미시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고 임술시도 피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